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렇군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어재혁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시에 대한통운에서 일단 퇴임을 했고요. 지금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쭉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의뢰가 왔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자료는 사실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찾아보든 인터넷 찾아보면 필요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팬데믹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상생활에 임팩트가 있을 텐데,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 물류 사업을 하시는 이 업계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의 사업을 쭉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었던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데믹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업이란 현장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가장 기본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봐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 말씀을 다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뒤에 쪽에 발표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래서 아마 지금 팬데믹이든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업계에서 봐야 되는 주요한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통 BC, AC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BC 하면 그 기원 전, 그렇죠? 그리고 AC 하면 기원 후. 그래서 지금은 2022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말도 있던데, 그래서 이게 영향을 무지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마 가장 키워드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던 언택트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언택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중국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중국에 오래 근무를 해서 언택트라는 말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언컨택트 아닌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컨택트를 이렇게 막 줄여서 했더라고요. 지금은 언택트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완전히 이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고 생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소위 옛날 우리가 농담 삼아 하던 방콕 시대가 열렸죠. 방에서 콕 박혀서 사는 시대. 그래서 방콕 시대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쉬었지만 지금은 일도 하고 생활도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식당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그 식당은 좀 뭐가 잘못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계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사업 간의 경계도 다 허물어졌고 국가 간의 경계도 상당 부분 온라인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서 외국 분들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업을 제가 밤에 해요. 밤에 듣는데 12시에 끝납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어오는 사람이 선생님은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네팔에 있고 학생들은 한 3명은 2명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하여간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선생님도 가르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소통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열린 게 언택트라고 하는 가장 큰 변화 같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쿠팡이라는 그 회사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이커머스가 너무도 큰 화두가 됐고 집에서 지금 물건을 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커머스 또는 온라인
커머스와 오프라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그 구분이 없는 시대고 오히려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울려서 이제 물류 측면에서 보면 퀵커머스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빨리 갖다 준 빠른 배송이 이제는 뭐 보편적인 시대가 됐죠.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쿠팡, 제가 이제 우선 CJ를 이제 자문을 하면서 이제 쿠팡을 많이 씁니다. 그전에는 제가 쿠팡을 그냥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제 테스트만 했다가 요즘에는 열심히 제가 쿠팡을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아침에 새벽 배송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관계없이 한국의 소비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이커머스 내지는 배송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가. 아마 세계에서 두 나라가 제일 서비스 잘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가장 소비자가 이커머스 입장에서 물류 서비스를 잘 받는 나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확행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소소한 것을 확실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면 당신이 돈이 많습니까? 또는 뭐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뭐 등등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분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이 고립되고 독립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돈을 쓰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가족, 요즘에는 반려동물, 펫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워크 베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뭐 제주도 같은데 아예 그 이렇게 얻는다고 그러죠. 얻어가지고 뭐 한 달씩 가서 이제 아예 가족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이 서로 독립적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쭉 쌓여 있었던 기술적인 부분이 백업이 되고 펼쳐지면서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얘기하다 보니까 팬데믹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 결론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물류업계도 과거 예를 들어 컨테이너 shipping 인더스트리만 보더라도 지난 50년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많은 그 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팬데믹도 하나의 one of them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제 의견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가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보는 것보다는 이 긴 산업의 어떤 변화나 발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시각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팬데믹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기술적인 변화 또는 뭐 정치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그런 어떤 촉매제, 어떤 변화의 어떤 기폭제로 바라보고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것도 이제 캐털리스트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저희가 물류 사업을 하시고 사업에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볼 때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뭐 디맨드, 서플라이 뭐 등등 이런 거 제외하고 현재 이런 상황 하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봐야 하는 세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이 얘기 나온 ESG,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레버를 얼마나 잘 저글링을 하느냐가 향후 5년, 10년, 한 10년 정도 볼 때 있어서 어느 산업이든지 이 세 가지가 아마 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인데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마치 물밑에서 이제 힘을 축적을 하다가 팬데믹이라는 걸 만나면서 굉장히 빵 터졌고 그 터지는 것이 그 환경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는 너무도 빠른 속도로 일상적인 오퍼레이션이나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팩트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마치 그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일상생활에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류업계에서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써는 A, B, C, D, O, I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지금 IT와 연관된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5가지인가요? 6가지네요. 6가지입니다. A, B, C, D, O, I.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5는 5G입니다. 아직 6G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5G가 이제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IoT. 그래서 요 6가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지금 저희 사업 환경, 생활 속에서 아마 알게 모르게 무지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는 뭐 지금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저 안에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또 IoT라는 그런 이제 뭐 소위 얘기하면 뭐 하이퍼 커넥트라든지 이런 시대가 아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이노베이션을 바라보시면 요 6개 A, B, C, D, O, I를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 측면에서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우리 업계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주로 포워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자율주행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변화는 굉장히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통운 근무 마지막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향후 2030년 보면, 자율주행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땄다고 축하를 해주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근데 너 운전면허 따는 고생했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운전을 많이 하는 5년이나 10년 후 되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나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자율주행하는 거에서 많이들 놀라시는 그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 자율주행,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뿐이지 지금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는 이 내륙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쪽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보시면 꽤 많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물류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의 깊게 계속 보시고 이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웹 3.0입니다. 뭐 플랫폼 이야기는 요 뒤에도 많이 강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플랫폼이라고 정의되는 요 기술들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웹 3.0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웹 1.0이라는 게 처음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웹 2.0 시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조금 보면 카카오 정도까지 3.0 시대가 되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2.0 시대는 플랫폼의 주인이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결국은 그 플랫폼이나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주인이 되고 유저들이 그 베네핏을 같이 보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웹 3.0이고 그 개념의 백그라운드 안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만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플랫폼이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 이 어느 업계든 거기에 표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 봐야 될 부분은 핀테크입니다. 그 물류업계가 보통 우리가 핀테크에 대해서는 이건 금융 쪽이고 또는 개인적인 투자 이런 쪽 정도로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 이 핀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는 물류업계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물류 쪽도 아마 곧 많아질 것으로 보고 쉽게 얘기하면 송금하고 수금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달라지고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지금도 사실 거래를 하시면서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숫자로 컴퓨터로 숫자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들이 핀테크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제가 많이 가끔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바코드로 받습니다. 바코드로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동영상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제 거지가 이제 국어를 합니다. 돈 달라고 근데 나 직업 없습니다. 했더니 바코드 딱 꺼내주면서 여기 찍으라고 그래요. 한국이 그런 면에서 좀 늦습니다. 제가 보기엔 핀테크 쪽은 중국보다 한 3, 4년 늦습니다. 퀵커머스도 좀 늦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퀵커머스나 핀테크의 변화는 중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중국이 더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바일 결제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 좀 요즘 이상하게 이제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백본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든 새로운 곳이 오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망했다가 또 쭉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한번 또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근데 길게 보면 소위 크립토커런시란 부분은 큰 변화를 주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는 웹 3.0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조금 길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핀테크 연결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부분입니다. 뒤에 또 강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국가 내의 도메스틱 어떤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혁신이라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의 5년, 10년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어떤 크로스보더 플랫폼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ESG는 뭐 요즘에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도 사실 ESG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회사 근무하면서 ESG에 대해서 했던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한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운송 부분이고요. 방금 장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박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은 LNG 파워 선박이라든지 암모니아로 하는 암모니아 쪽은 결국은 수소 선박 수소 에너지 쪽으로 가는 시대를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쪽이 언젠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에너지라든지 큰 에너지 파워 하는 것은 배터리 파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수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선박 쪽은 암모니아 파워드 선박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눈에 저희들은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을 돌려갖고 5년 후, 10년 후, 지금부터 2030년을 지금 바라보면 뭐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근무할 때와 그다음 최근에 이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보면서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인데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 들은 게 한 20년 전, 아직 공부할 때 제가 20년 전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됐고요. 사실 탄소를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물류업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운송사가 제일 많고 하지만 어디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아마 현재 넷제로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주고받고 사는 시대가 뭐 물류업계도 곧 오지 않을까? 물론 규모가 큰 정유사라든지 철강회사 이런 데들은 뭐 사활이 달린 문제가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페어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ESG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제 간에 움직이는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환경을 존중하고 또는 사람을 존중하고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문제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큰 그림에서는 소위 뭐 새로운 냉전 시대 같은 시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미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근데 그 중간에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호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이게 터질 줄은 저도 사실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영향 하에서 소위 GVC라고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리디자인 또 리밸런싱은 큰 흐름에서 향후 10년, 20년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물류업계가 특히 포워더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아마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offshoring, reshoring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원산지 증명과 그 다음에 그 관세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에 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흐름 하에서 움직였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면서 또 그렇다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 하는 부분도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팬데믹이 왔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물류업계에서는 뭐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 결론은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푸치노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 마시는 이유가 그 밑에 좀 굉장히 쓴 커피 맛이 있지만 그 위에는 달콤한 이 크림 맛이 또 있잖아요. 결국은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저글링을 하고 받아들이냐가 좋아서 결국은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각종 변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게 됐던 이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팬데믹 또는 무슨 어떤 변화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큰 흐름들의 변화, 그 안에서 가장 키워드 부분을 잘 보시고 결국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한테 밸류를 주고 합리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만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니까 그 백투더 베이직을 하는 그런 계기로서 팬데믹을 바라보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